안녕하세요. 원스톱 누수 인테리어입니다. 오늘은 욕실의 누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어떤 식의 누수가 발생했고 이 누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현장 출동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점검구가 있는데 점검구 안쪽에서 봤더니 바로 보이더라고요.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하수 배관인데요. 근데 이게 이 배관이 문제만이 아니라 반대쪽에서도 물이 새고 있었어요. 깨끗한 물이 아니었어요. 뭐 이제 하수물이니까 깨끗한 물은 아니겠죠. 그래서 물이 새고 있었고, 물 떨어지는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반대쪽에서도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찍은 곳은 두 군데지만 결국에는 세 군데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기에 발견됐으니까 다행이지만 심한 경우는 이렇게도 됩니다. 전구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기는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천장을 뜯었습니다.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 배관과 부속을 준비해주고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현장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합니다. 꼼꼼히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누수가 돼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누수가 새지 않은 다른 배관분, 왜냐하면 이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노후화됐고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강도 해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위층에 올라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물을 흘려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연식이 굉장히 오래가 됐기도 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며칠 동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잘 됐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윗집분이 화장실을 평소처럼 충분히 사용해야 됩니다. 괜히 아랫집에 피해를 줄까봐 겁내지 마시고 충분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샤워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하고 좌변기나 세변대도 충분히 사용해야 됩니다. 나중에 덮고 났을 때 그때 다시 문제가 되면은 윗집도 곤란하고 아랫집도 곤란하고 하니까요, 충분히 보는 게 좋습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 뒤에다가 연락을 드려봤더니 아랫집에서 더 이상 누수가 없다고 하셔서 천장 복구 공사를 하러 방문을 했어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욕실 천장은 리빙보드, 렉스판이라고도 하는데 리빙보드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욕실 천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빙보드고요. 하나는 SMC입니다. 리빙보드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런 느낌 있죠? 중간에 리빙보드 판을 덧대서 시공되는 방식입니다. 이번 SMC를 한번 볼게요. SMC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빙보드 많이 보셨겠지만 사람마다, 업체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아치가 있는 걸 욕실 돔이라고 하고, 평평하게 되어 있는 거는 평돔이라고 많이 합니다. 다시 리빙보드로 넘어와서 리빙보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1번 있는 부분이 2번에 덮여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덮어서 시공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리빙보드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재단도 쉽고 시공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저렴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재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재인데요. 다만 누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점검구가 작다라는 것이죠. 그 말 뜻은 추후의 보수가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리빙보드가 들어가는 욕실 천정은 나무나 철골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짜주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리빙보드를 하나씩 이렇게 덮어가 나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구조 틀이 많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 욕실 돔이라고 하는 SMC의 장점은 목재 틀이 필요가 없고요. 점검구가 넓어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리빙보드에서는 점검구를 크게 낼 수가 없겠죠. 이 아파트 단지는 입주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고객분들도 또 이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가 많기 때문에 점검이나 보수를 쉽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리빙보드가 아닌 돔 천장으로 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여기는 목재가 아니라 철골 구조물이 짜져 있었는데 철골 구조물을 제거하여서 폐기물을 치워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욕실 사이즈에 맞춰 잘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하는 동안에 하수구로 인한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냄새가 좋지 않아서 악취가 나서 소독도 하고 항균 처리까지도 해줬습니다. 꼼꼼히 소독 작업을 해준 사이에 재단이 끝났네요. 재단된 돔을 시공합니다. 돔을 고정시킬 수 있는 자리에 몰딩을 설치해주고, 테두리에 몰딩을 설치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등이 잘 들어오는지, 환풍기도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꼼꼼하게 해주고요. 그로 시공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냥
어떠한 기존에 문제가 됐을 때 돔을 단순히 시공하는 것뿐 아니라 항균이나 악취 제거 같은 것도 꼼꼼히 해주면 좋고, 조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누수의 원인을 찾고, 누수 탐지죠. 누수의 원인부를 고치는 누수공사가 들어가게 되고요. 지켜보고, 그리고 누수 피해나 복구, 돔 교체 및 소독을까지도 해줬죠. 누수 피해 복구를 해주고요. 폐기물 처리하고 마무리 청소까지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제 영상은 제 채널은 작기 때문에 구독을 안 누르시면 다시 찾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